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미 정부 위챗에 대한 사용 금지, 중국의 구글 사용 금지 차용 여파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중국의 메신저인 위챗의 사용 금지가 드디어 시행이 됐어요. 20일 날짜로 시행이 됐으니까 미국 시간이죠. 그래서 지금 하루가 지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여파가 어디까지 갈 것이냐에 대해서 일단 알아보면 지금 첫 번째로 보면 위챗의 사용 금지로 인한 다운로드 증가입니다. 사용이 금지된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의 다운로드가 지금 급증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19일까지밖에 다운로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갑자기 급증을 한 것이죠. 블룸버그 통신에 의하면 19일날 앱 분석 업체 센서타워 집계 결과 전날 18일 기준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위챗이 가장 많이 설치된 앱 100위 안에 들어갔다고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챗의 순위는 1000위 바깥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1000위 바깥에 한참 떨어져 있던 것이 갑자기 100위 안에 들어간 거죠. 이렇게 앱이 갑자기 다운받았다 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사용자뿐만 아니라 중국의 사용자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다운을 받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일부터 위챗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죠. 지난달 초 위챗 틱톡과 미국 기업의 거래를 금지를 시켰죠. 행정명령으로. 이러한 행정명령으로 금지를 시켰는데 지금 위챗은 제가 영상 올려드렸습니다. 지금 틱톡은 올려드렸죠. 위챗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상무부는 중국 동영상 공유 앱인 틱톡의 설치와 업데이트도 20일까지 제한한다고 발표는 했었지만 오라클 사이에서의 매각을 고려해서 일주일간 이 제한을 연장한 상태이죠. 일주일 안에 어떻게 결론을 확실하게 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중국 측에 일주일의 시간을 준 겁니다. 미국 입장으로서는 우리가 허용을 할 테니 중국 너희가 일주일 안에 허용을 해라.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계속 연장이 돼서 11월까지도 밀려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틱톡은 미리 다운로드를 한 사용자들이라면 11월 12일까지가 중국 정부의 승인 여하가 발표가 나는 날이에요. 그러면 11월 12일 이 날짜까지가 지금 현재 대통령 선거가 한참 일어나는 날이죠. 한참 일어나는 날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다 고려해서 발표가 된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협상 타결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이 가능하지만 중국 정부가 만약 승인을 해주지 않는다면 틱톡의 사용은 금지 이렇게 되는 거죠. 또한 위챗 역시 사용자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처벌을 가해지지 않을 예정입니다. 앱을 미리 설치한 사용자의 경우 오는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11월 12일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11월 12일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사용을 전혀 받지도 못하고 어떤 조치도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죠. 업데이트 자체가 아예 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틱톡보다 위챗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위챗이 훨씬 더 중요하죠. 미국 내에서야 위챗보다 틱톡의 인기가 훨씬 높습니다. 틱톡의 앱 순위가 올해 가장 많이 설치한 앱 순위 20위 내에 줄곧 유지하고 있었는데 위챗과 같은 경우는 1000위.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틱톡이 더 중요하고 그래서 틱톡을 지금 반드시 데리고 오려고 하고 위챗과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앱이죠. 그러나 중국으로 이 장소를 만약 미국에서는 틱톡이 중요하지만 중국의 이 장소를 이동해보면 상황은 급반전합니다. 중국 정부의 입장으로서는 틱톡을 굳이 이용하는 것보다 위챗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위챗에 지금 모 회사가 어디예요? 바이트댄스죠. 우리가 바이트댄스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바이트댄스는 한국에 이러한 것들을 많이 하는 거죠. 또 LOL도 바이트댄스가 지금 갖고 있어요. 이것도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위챗은 중국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온 분야입니다. 그래서 은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챗을 어마어마하게 키웠죠. 공유경제, 4차 산업혁명 이런 것으로 가는 가장 빠른 발달, 자동 결제가 다 가능하고 이러한 것들을 하고 또 이런 것들 때문에 중국 내에서 페이팔의 이용이 거의 없습니다. 페이팔도 이용이 잘 안되고 비자, 마스터 이 카드 업계도 중국 내에서 사용이
거의 되지 않은 입장이죠. 물론 알리페이도 지금 위챗페이만큼 성장을 하고 있지만 알리페이는 아직까지 위챗페이보다 훨씬 점유율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죠. 틱톡은 일반적으로는 오락을 위한 앱이에요. 그런데 위챗은 자국민 통제 수단으로 사용되기 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중국에서는 위챗이 없으면 생활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죠. 기본적으로 통신, 커뮤니케이션, 정보도 검색할 수 있고요. 결제,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또 지금은 본인 인증까지 이 모든 곳에서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위챗은 중국 당국이 해외로 진출한 중국계 이민자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에 특화된 앱이기 때문에 중국인들은 중국에서나 해외에서나 정보 수집 수단으로 위챗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위챗을 계속 사용을 하면 이 사람의 동선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위챗을 통해서 메시지를 보내게 되면 메시지를 보내는 장소가 어디까지인지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동 경로, 그리고 어디에 지금 있다 라는 것을 여실하게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중국 정부는 위챗에 건강 코드까지 결합을 했어요. 그래서 이 결합했던 이유가 방역 이유로 결합을 시켰는데, 이번에 코로나, 우한 폐렴이라고 불리는 코로나가 오히려 이게 더 이러한 감시 통제를 더 가능하게 만든 이런 원인이 되기도 하죠.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우한 폐렴의 확산으로 인해서 공중보건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라면 거의 모든 곳에서 사용하는 메신저, 위챗, 웨이신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곳에 건강코드 서비스를 추가를 시켜서 하나의 주민 감시 수단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코로나 사태가 정점을 맞았던 지난 2월부터 건강코드를 보급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위챗 등 기존 앱을 통해서 건강코드를 확인하게 하는 건강코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중국에서 약 10억 명이 등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한 14억에서 18억 정도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만약 14억이라 하고요. 그러면 중국 정부가 이렇게 많은 위챗의 사용자들을, 특히 건강코드 사용자들 통제를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유지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죠. 건강코드의 정식 명칭은 건강 QR코드, Quick Response Code라고 하는데, 이러한 QR코드를 통해서 건강 정보, 그리고 여행 이력, 위치 정보들을 일단 확인하고 중국 내로 이동하는 것을 통제하는 시스템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외국에 나가는 이력까지도 발생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외국의 위험 지역에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딱 통제가 또 될 수 있겠죠? 앱 설치 후에 건강 정보를 일단 입력을 하면 적색, 황색, 녹색 중 한 가지 색깔을 코드를 부여하게 됩니다. 특히 적색과 같은 경우 코드를 받게 되면 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적색은 전염병 확산 고위험군에 해당되기 때문에 14일간 격리시키고 이동도 금지시킵니다. 황색은 주의 단계로 7일간 격리가 필요하고요. 녹색은 건강한 상태로 격리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코드 서비스 도입은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높은 이들을 분류하고 자가격리 여부를 결정하는 등 방역 차원이라는 명목상의 이유가 있어요. 당국은 다중이용시설 그리고 임시검문소에서도 QR코드를 검사해서 증상 여부를 확인하는데, 보세요. 다중이용시설, 임시검문소. 다중이용시설이라 하면 슈퍼마켓도 다 들어가겠죠? 공공장소, 그리고 기차를 타고 있는 플랫폼, 기차역, 공항, 이런 것들을 다 돼요. 여기에 QR코드를 검사해서 증상 여부를 확인하게 되면 이 사람이 슈퍼마켓을 갔는지, 아니면 기차를 타러 갔는지, 아니면 임시검문소를 갔는지, 이게 다 나와요. 그래서 지하철, 기차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역이나 터미널 입구에 설치된 인식기에 QR코드를 찍어야만 이용이 허용이 돼요. 특히 제가 중국역을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중국역을 했을 때 좀 희한했던 게 뭐냐면, 중국은 역에 역무원들이 딱 검사를 해요. 가방도 검사하고, 또 여권도 검사하고, 외국 사람이라면, 아니면 그 안에 신분증도 다 검사하고, 이렇게 해서 역이 꼭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는 것처럼 운영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문제는 건강 코드를 방역 차원의 뿐만 아니라 개인과 사회 모든 영역에서 확대를 해서 감시, 통제를 하는데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위챗의 건강 코드를 결합하였죠. 단순히 위챗은 단순한 메시지 앱이 아닙니다. 특히 금융, 교통, 결제, 뉴스, 신분 확인까지 모두 되는 토탈 서비스 앱이에요. 시장이나 구멍가게, 그리고 대형마트의 결제 수단으로서도 위챗페이가 사용이 되고, 병원, 숙박업소 예약까지 생활 전 영역에서 이용이 되죠. 이것을 서구권으로 넘어오게 되면 어떤 게 있어요? 페이팔이 있어요. 페이팔이 이게 가능합니다. 페이팔이죠. 페이팔이 이게 가능한데, 작년에 페이팔이 중국에 진출을 했어요. 진출을 했는데 여전히 애를 먹고 있는 중이죠. 현재 중국 정부는 시민들에게 앱 사용을 의무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버스, 지하철의 교통수단, 그리고 슈퍼마켓 출입 시에 반드시 QR코드를 찍어야 하기 때문에 의무화한 것은 아니지만 의무화한 것처럼 보이죠. 즉, 중국 전역에 전 국민들이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를 거부하면 정상 생활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QR코드의 사용으로 인해서 개인의 모든 활동, 그리고 이동 동선까지 위챗에 남겨지게 되죠.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은 위챗에 담긴 개인정보가 다른 영역에 이용할 수 있다고 지금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챗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 그리고 일부만 수집. 이 일부의 개념이 어딜까요? 하여튼 수집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유출된 공공기록, 그리고 중국 당국 내부 문서에 보면 위챗이 중국 공안과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고 개인정보를 당국에 공유하고 있다라고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데, 중국 공안과 긴밀한 협력 관계다. 그리고 중국 당국, 중국 공산당 정부와 공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통제사회죠. 또한 중국 국민들이 위챗을 하면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동선 파악이 아주 쉽습니다. 최근 입수된 중국 허베이성 슝안신구의 내부 자료에 의하면 건강코드 앱의 개인정보가 당국으로부터 수집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내부 자료에 의하면 허베이성 지방경찰국에서 주민들의 건강코드 관련 빅데이터 분석, 그리고 데이터 마이닝 등의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또한 중국 당국이 운영하는 한 사이트는 경찰, 통신사, 정치법률위원회 등이 텐진시의 위챗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열람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위챗을 통한 적색 코드를 받은 주민을 확인한 뒤에 관할 지역의 발병 통제센터 또는 파출소로 보내어진다라는 내용이죠. 현재 건강 QR코드는 건강 정보뿐만 아니라 황색, 적색, 녹색의 여부를 결정하지만 당국에 따라서도 그 기준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 이 사람을 움직이게 못하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적색 때려버리면 돼요. 아니면 황색을 때리든지. 그리고 또 검사를 하죠. 또 검사한 다음에 다시 적색을 받고, 이렇게 되면 가택연금이나 가까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위챗은 중국 여행자들도 다운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국, 뉴질랜드, 한국, 싱가포르 78개국에서 온 해외 여행객은 중국행 비행기를 탑승하기 전에 위챗 앱을 통해서 바이러스 검진 음성 결과까지 보내줘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위챗은 미국에 의해 국가 안보 위협과 보안성 취약 등에 대해서 조사를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챗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터져나오고 있는데, 위챗은 중국 정부의 검열에 노골적으로 협조한다는 이유로 당국의 거센 비난을 받고 있어요. 인터넷 권력 감시 단체인 시티즌랩은 2016년 중국 번호를 등록한 위챗 계정은 향후 국제 번호로 변경하더라도 검열을 계속해서 받는다라는 사실을 폭로를 했어요. 시티즌랩은 올해 초 위챗이 중국 본토 사용자들의 감시 알고리즘 개선을 위해서 해외 감시자를 감시한다라고까지 밝혔습니다. 중국 인권위원회 챙천창은 한 언론의 인터뷰에서 자유사회에서 살 수 있더라도 중국 정부가 통제하는 위챗의 정보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민주화 운동가 친구들 대부분이 위챗 계정을 지금 차단한 상태다 라고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중국 정부의 구글 사용 금지 방법을 미국이 이번에 차용해서 위챗을 통제를 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중국 내 위챗이 급속한 성장을 했는데, 중국이 구글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버렸죠. 구글이 들어온 것을 막아버리니까
바이두가 성장을 했죠. 그리고 다른 여러 업체들이 들어가는 것을 막으면서 위챗의 여러 분야들이 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전에 미국의 위챗 금지 방법은 중국의 방법을 차용했어요. 중국은 2003년부터 홍콩을 제외한 본토에서 만리 방어벽을 세워서 왓츠앱과 같은 메신저 서비스를 비롯해서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이 모든 것의 접속을 차단을 했죠. 그리고 이번에 홍콩 보안법 아시죠? 홍콩 보안법이 이번에 통과가 됐는데 이 통과가 되면 어떻게 돼요? 만리 방어벽을 홍콩에까지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가장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면 홍콩까지도 통제 구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지금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왓츠앱과 같은 경우는 중국 정부의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지금 접속이 차단되어 있는 상태예요. 중국 정부는 외국 IT 기업이 중국에서 사용을 하려면 국가안보를 이유로 자신들이 제시한 검열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요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글이 화웨이와 함께 검색 엔진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고, 아니죠. 중국 정부와 함께 검색 엔진을 새로 만들려고 했는데 미국의 제재로 이것도 중단. 지금 개인정보 등 데이터를 중국으로 보관을 해야 되고 중국 정부가 그 데이터에 접속을 해야 된다라는 이유로 푸시를 했는데 이들은 말을 듣지 않았죠. 그래서 이를 견디지 못한 주요 외국 IT 업계들이 중국을 대거 떠났습니다. 해외에서 서비스를 하면 중국에서 아예 접속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텐센스를 비롯한 거대 기업이 경쟁자가 아예 없이 내수 시장에서 빠르게 덩치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입장이 바뀌었죠. 중국의 전자상거래, 검색엔진, SNS 등의 부상을 의식한 미국이 중국을 완전히 짓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미국에 한 행동 그대로, 방법 그대로 중국이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가장 큰 것, 위챗이 차단이 되면, 지금 차단이 됐으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미래를 한번 예측해 보면 중국 당국이 미국에 끼치는 영향력이 감소될 것이다. 왜냐하면 위챗을 사용을 못하기 때문이죠. 11월 14일까지 위챗의 사용 기간이 있었지만 14일 이후에는 사용할 수 없다. 미국 내에서. 또한 위챗을 통하여 결제하던 시스템이 사장이 될 가능성이 높죠. 중국 내 위챗 사용자들도 위챗페이가 아닌 페이팔, 비자, 마스터 등을 이용해서 미국의 금융권 내로 들어오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죠. 이전에는 위챗을 통해서, 위챗페이를 통해서 결제까지 가능했어요. 중국을 하게 되면. 그런데 이게 원천적으로 금지가 되죠. 이렇게 되면 결제 수단이 새롭게 필요하게 됩니다. 결제 수단으로 지금 제일 유명한 것은 비자, 마스터카드, 그리고 다이너스 카드, 다른 카드들 여러 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강자, 페이팔이 있습니다. 이 페이팔, 비자, 마스터 이런 금융기관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미국 제품을 꼭 사야 되는데, 직구로 사야 되는데 지금 위챗으로는 구매가 안 된다 라고 하면 당연히 비자, 마스터, 페이팔 이런 신용카드로 결제가 돼야 되죠. 그래서 향후 미국의 계획을 한번 보면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 굴기뿐만 아니라 정보를 지배하려고 하는 중국의 힘을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음의 타겟은 어디가 될까요? 바이두? 저는 바이두 한 표. 어쨌든 이러한 것들을 한번 보면 지금 현재 위챗의 금지는 단순히 메신저의 금지일 뿐만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결제 시스템의 금지까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오히려 미국 회사 입장, 좋은 제품은 다 사요. 미국 제품들 안 된다고 지금 아우성을 하지만 미국 제품 다 팔립니다. 이렇게 팔리게 되면 비자, 마스터 아니면 페이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판매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미국의 금융을 지배하려고 하는 미국이 딱 니즈에 딱 맞습니다. 저번에 미중 무역 협상에서 이런 말들이 나왔어요. 금융시장 더 개방해, 이런 말이 나왔는데 드디어 이거 위챗페이를 통해서 금융시장이 더 개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알리페이가 하나가 더 있죠. 이 알리페이도 이렇게 위챗페이를 사용하지 못해서 접근이 어렵게 되면 알리페이를 또 사용을 할 텐데 이렇게 되면 알리페이까지 제재를 받을 가능성도
높아져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